자, 두 번째 단원 물질의 자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기 전에 실험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앞에 뭐 자화기라는 기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말굽자석, 뭐 드라이버, 이렇게 볼트, 클립 이런 거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알루미늄 막대, 그리고 플라스틱 막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갖고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실험해 볼게요. 자, 지금 말굽자석 2개 있는데요. 이렇게 촉촉 붙죠? 잘 붙죠? 당연히 N극끼리 이렇게 갖다 대면 서로 밀어냅니다. 이런 자석이 있는데요. 당연히 얘네는 이렇게 클립 같은 거 잘 붙이죠? 자, 떼보겠습니다. 클립 같은 것들 잘 붙여서 들어 올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기계에다가 얘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잉 해서 빼면 이제 또 붙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붙습니다. 안 붙으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힘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뒤집으면 이렇게 붙습니다. 진짜예요. 띄고 얘가 좀 이상한 자석이죠? 이상한 자석입니다. 얘도 여기다 넣고 이 기계에다 넣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네끼리 밀어냅니다. 얘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한 자석이에요. 서로 이상한 애들끼리는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뒤집어서 붙이면 붙습니다. 이상하죠? 자, 이번에는 다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빼볼게요. 그런 다음엔 안 붙습니다. 왜 이럴까요? 얘는 잘 붙죠? 다시 여기 기계 안에다 넣고서 쫙 빼면 더 이상 붙질 않습니다. 이 요상한 기계는 무엇일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잘 넣으면 잘 붙죠? 얘도 다가 빼면 이렇게 잘 붙습니다. 이런 요상한 기계. 자, 여기 드라이버죠?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버들 보면 여기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는데 여기 기계에다가 넣다 빼주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제 잘 붙어요. 자, 여기 볼트 같은 것들도 평소에는 잘 안 붙는데 여기 또 기계 넣다가 빼주면 잘 안 되긴 하는데, 자, 부터 다시 해볼까? 얘는 잘 안 되는 걸로. 얘는 잘 안 돼. 붙었다. 다행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아까 알루미늄 막대라 그랬죠? 여기다 넣고 해주면 얘는 안 돼요. 신기한 거, 이거 플라스틱 막대기인데요. 플라스틱 막대기인데 여기다 또 넣고 하면 놀라지 마세요. 안 붙습니다. 당연히 안 붙어요.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 기계가 뭔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 자석들은 왜 미치미치 했는지, 얘네들은 왜 성질이 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현상이 발생하는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자, 물질이 자성을 띠는 이유예요. 자석은 자성을 띠죠. 그리고 어떤 물질은 자성을 띠고 어떤 물질은 자성을 안 띠요. 그리고 자석이 아닌 물질들도 자석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왜 물질마다 자성을 띠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핵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자가 우리가 보통 태양계에서 공전하는 것처럼 공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럼 전자가 열심히 움직이는 거는 얘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보자. 뿅, 이렇게. 전류를 만들어낸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내요?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원자 얘는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인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모든 원자 속에는 전자가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그럼 이 전자의 움직임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자 하나하나마다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원인이 있거든요. 자,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원자 핵을 태양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전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지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도 하는데 뭐도 해요? 자전도 하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전하는 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전하는 건 아닌데 회전하는 것하고 동일한 성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는 것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자기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전자의 공전 방향하고 전류 방향 거꾸로 한 것처럼 얘도 이렇게 돌고 있어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자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질이 자성을 띠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의 궤도 운동 때문에 자성을 띠는 거고요. 또 전자의 얘는 스핀이라 불러요. 요거 때문에 요 두 개의 합이 자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들은 자성을 안 띠죠. 왜 안 띠냐면, 자, 보세요. 얘를 우리가 이제 지금 아랫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얘도 아랫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고 있죠. 이거 좀 모양을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얘도 이런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속합시다. 이렇게 자성을 표현할 때 화살표 표현했다. 여러분 자기장을 아래쪽으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때문에 물질이 자성을 띠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효과가 합쳐져서 자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이 왜 자성을 안 띠냐면 물질의 우리 물체는 여러 가지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놈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놈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놈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놈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3차원이니까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이 자성의 효과들이 다 합쳐보면 랜덤하게 있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성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연히 한 방향으로 돼 있다? 이러면 혹은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 물체 자체가 자성을 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화라는 말과 자기화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요. 이거는 그냥 같은 얘기예요. 자화, 자기화 되는 건데 원래 자성이 없었는데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성을 띠는 거, 이거를 자화 혹은 자기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원래 자성이 없었는데 자성을 띠게 된 거, 이런 거를 자화라고 부릅니다. 자화에는 일시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영구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은 자화돼 있나요? 요거 자석 자화돼 있나요? 자화돼 있죠. 영구적이죠. 특별히 뭐 조작을 가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입니다. 그러면 요 클립 보이나? 요 클립은 지금 자화돼 있나요? 자성 안 띄죠? 근데 자석을 붙이면 얘는 자성을 떼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볼까? 붙어 있으면 다른 클립 또 붙죠. 이렇게 다른 클립이 또 붙습니다. 다른 클립 또 붙죠. 서로 연결지어서 붙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클립이 자화된 거예요. 자석화된 거예요. 근데 얘를 띄워버리면 이제 자성 없죠. 이러면은 자화된 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영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화, 자기화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외부자기장에 대해서 자화되는 성질이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봤어. 상자성이라는 성질, 반자성이라는 성질, 강자성이라는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상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애를 상자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자성은 뭘까요? 외부자기장과 선생님 열심히 쓰는 이유 얘기했었죠? 왜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쓰시라고. 외부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를 반자성이라고 불러요. 강자성은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성질은 상자성이랑 같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하는 애들을 강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상자성에 해당하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알루미늄, 여기다 쓸까? 종이, 이런 애들 있고요. 그리고 반자성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구리, 유리, 혹은 열 처리된 탄소가 흑연, 죄송합니다. 열분해된 흑연, 이런 애들이 반자성 성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강자성은 누가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철,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위치를 잘못 썼네. 어쨌든 이렇게 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뭔 소리지 싶을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물질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 얘네들이 방향이 다 제멋대로거든요. 다시 그릴게요. 자, 물질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안에 수많은 원자들이 들어있는데 그 원자들 각각이 만드는 자기장을 그려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뒤죽박죽이 좀 안 이뻐서 여러분들도 뒤죽박죽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자성이 그냥 0이 돼버려요. 자기장이 0이 돼버려요. 서로 반대 것들 막 합쳐지고 막 섞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놓을 거예요. N극 자석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이 N극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요거 파란색은 외부 자기장인 거예요. 근데 자, 상자성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외부 자기장과 어떤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와. 같은 방향으로 얘네들이 자화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드는 자기장은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한거야? 같은 방향이라 그래놓고 같은 방향. 이렇게 자화가 될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상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성체는 왼쪽이 무슨 극이 된 거예요? N극이 됐죠. 오른쪽이 무슨 극이 됐어요? S극이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석에다 갖다 대면 척척 붙는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상자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지금 죄다 6개 죄다 왼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돌아서는 애들이 미약해요. 그래서 상자성체 알루미늄이나 종이 같은 것들, 알루미늄 막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자석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뚝 떨어져요. 상자성체는 맞거든요. 근데 돌아서는 애들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거 붙여놓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다 돌아서긴 돌아서요. 근데 이제 돌아서는 게 좀 미약해서 많이 돌아서진 않아서 근데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많이 돌아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다 돌아선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애들을 상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자성. 여러분들은 이거 안 되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해야지. 저기 아주 훌륭해요. 이거 괜히 그랬네.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세요? 이런 거 없잖아.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서투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자, 외부 자기장 똑같이 갖다 댔어요. 그러면 얘들 슬프다. 잘 안 되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반대 방향으로 좌화된다 그랬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좌화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진짜 수업 잘 듣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계속 이거 막 갖고서 막 이렇게 하던 때 잘 그렸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법이지 뭐. 자,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N극과 N극이 돼버렸잖아요. 좌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반자성체는 자석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플라스틱 반자성체인데, 자, 플라스틱 갖다 대면 얘가 실제로는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상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상자성체보다 더 적어요. 이 돌아서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어내고 있지만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성질은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측정하기에 너무 약해서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가장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상자성, 반자성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강자성. 얘는 뭐냐? 상자성하고 똑같아. 근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한대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상자성과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자성을 잃어버려요. 이거 자석 치워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얘도 자석 치워버리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강자성만큼은 상자성이랑 똑같은데 이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하는 애들을 강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철이 있다 그랬죠. 철. 자, 클립 철이죠. 보세요. 선생님이 자석에다가 클립을 붙여놨습니다. 보이죠? 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S극이잖아요. 그럼 여기 클립의 위쪽은 S극이 됐을 거예요. 그죠? 여기 아래쪽은 무슨 극이 됐을까? N극이 됐겠죠. 자, 그러면 얘가 N극이니까 또 다른 클립을 갖다 대요. 그러면 얘는 N극, 여기 이 클립에 이렇게 가까이 가 있다. S극, 그러면 이쪽 클립 위쪽은 N극, 여기 S극,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이렇게 있죠. 또 붙이면 또 붙일 수 있죠. 자, 이거는 서로 자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클립 입장에서 외부 자기장은 누구예요? 자석의 자기장이죠. 그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한다. 이게 강자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뗐죠? 이게 선생님 왠지 조작한 것 같은데, 이걸 제거해도 자성을 약간이나마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약해서 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강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부족. 선생님이 편집을 할까 했는데 이제 이런 걸 날 것으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얘는 뭐 하는 물체냐면요, 이 자화기는 여기 안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그럼 코일이 뭘 만들어내요? 자기장 만들어내죠. 근데 자기장의 방향을 잘 조절한 거예요. 여기 N극, S극 써있죠. 얘는 N극을 만드는 방향,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얘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안에 강자성체를 넣고요. 강자성체를 넣고 버튼을 눌러서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자화가 되는 거예요. 자화가 되니까 이제 자석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 근데 얘를 반대로 넣었어요. 반대로 넣으면 반대로 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었던 거예요. 자석이 바뀐 거예요. 여기 빨간색 칠했다고 무조건 N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 지금 S극이에요. 얘는 N극이 된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이제 이렇게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성을 빼버렸거든요. 여기 보면 착탈 전환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탈자라고 해놓으면 얘는 윙 하면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클립도 못 붙이는 신세가 됐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자기장의 방향, 이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요. 1초에 수백 번 바꿔요. 그럼 바뀌면 넣었다가 선생님이 누르면서 빼냈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N극이 됐고 이쪽은 위에는 S극이 됐고 이쪽은 위에는 N극이 됐고 뒤죽박죽 돼요. 빼면서. 그럼 얘는 자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된 겁니다. 합계가 0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자화기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물질의 자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자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라이버 중에 좋은 거는 자석이 붙잖아요. 그런 것들 해볼 수도 있고요. 뭐 클립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상자성, 반자성인 물체인데 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외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성체를 어디다가 써먹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성체를 어디다 써먹냐? 일단 자석, 우리 방금 봤던 이런 자석, 혹은 칠판에다 붙이는 거, 그죠? 그리고 되게 센 자석, 네오디움 자석 이런 거 있고요. 여기 저기 교촌치킨 시켜 먹으면 거기 교촌치킨 냉장고에 붙이는 거 주죠. 그 뒤에 보면 자석 이런 거 붙어 있죠. 고무 자석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데 일단 자석으로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자성체를 또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중에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IC카드에서 꽂아서 쓰잖아요. 이렇게 어디 기계에다 딱 꽂는데 그거는 여기 IC 리더 요 칩이 있어서 그걸로 통신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긁었죠. 요즘에도 이거 IC 안 되면 긁죠. 긁는 거는 뭐냐면 여기 안에 지금 요 안에 얘네들이 자화된 거예요. 바코드 아니고 자화가 돼 있는데, 여기 자화된 게 있으면 1, 여기 비면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 1, 2, 4, 8은 이진수예요. 있냐 없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4, 8이니까 여기 0, 0이니까 1, 2 건너뛰고 4만 있으니까 4. 여기 1, 2, 4, 8 중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2만 있으니까 여기 요만큼이네. 요만큼. 그러니까 0.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 있으니까 2랑 4랑 있으니까 6.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번호를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긁으면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1010 신호를 보내주게 돼서 카드 결제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삼성페이 쓰죠? 삼성페이 단말기를 따로 다 만들지 않아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삼성페이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 핸드폰을 걸어놨네. 핸드폰을 그냥 여기 보이는 요 마그네틱 리더기 근처에 갖다 대면은 작동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거 자석이잖아요. 삼성 핸드폰 자체에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이랑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 리더기에서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기술이 어려운데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삼성페이 원리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지만 이게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의 저장 버튼 있죠. 저장 버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뭔지 알아요, 혹시? 요겁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플로피 디스크 혹은 디스켓이라고 부르는데, 플로피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이런 뜻이거든요. 반대말은 하드. 그래서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이랬는데, 여기 플로피 디스크라고 써있네. 여기 이렇게 써있네. 얘는 아주 작은 자석들이 다닥다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쓰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장 장치로 옛날에 썼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이런 거 없을 때 여기 플로피 하드디스크는 있긴 있었는데 이제 비싸니까 이런 거 썼었는데, 옛날에는 되게 컸어요. 이거 막 은행 이런 데서 쓰던 거. 그래서 이게 8인치인가? 8인치 디스크. 그래서 한 15cm 정도 되는 거, 이만한 거 디스크에 있었고요. 이게 용량이 대략 한 256 킬로바이트 정도 됐고요.
얘는 대충 한 1.2 메가바이트. 1.2 메가바이트면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 사진 한 장 착 찍으면 여기 다 저장도 못해. 얘는 보통 1.44 메가바이트 혹은 2 메가바이트짜리도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장한다라는 의미로서 여기 이제 저장 버튼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 안 쓴지 선생님도 중학교 정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 중학생 때. 그때면 뭐 2000년 이전, 뭐 98년, 99년, 2000년 뭐 이럴 때 썼었고요. 여기 잘 보면 요거 한 장 있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요거랑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아주 격세지감 느끼겠죠. 이거 뭐 요즘에 막 5만 원 돈 주면 한 256 기가바이트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얼마야? 엄청나죠. 예전에 이렇게 요걸 썼었는데요. 마그네틱 아까 방금 카드 긁었던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원리가 똑같은 게 요거 하드디스크라 그러죠. 지금도 쓰고 있죠. 얘도 플로피 디스크랑 마찬가지인데 좀 딱딱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작은 자석들을 배열하는데 플로피 디스크보다 더 자석의 크기가 작아요. 자석의 크기가 작으니까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은 자석들이 하나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일이 들어있거든요. 코일이.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만들어내겠죠.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얘가 자화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장하려면 강자성체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강자성체를 만들어서 이 방향을 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조금 또 지나가면 하드디스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조금 지나가면 얘는 아랫방향, 얘는 윗방향, 얘는 아랫방향, 얘는 윗방향 이렇게 저장을 해서 10, 10, 10 이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헤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코일이 있잖아요. 코일이 있고 이 헤드도 강자성체로 얘는 상자성체로 만듭니다. 그러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 아주 미세한 부분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읽어낼 때는 얘가 자석이 다 돼 있으니까 여기 읽어내는 부분에서 읽어내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자성체들을 다 방향을 읽어내게 해서 자성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석 근처에 가까이 대지 마세요 라는 경고 문구가 써 있어요. 자석이 돼버리면 이 자성이 다 망가져 버리겠죠. 이 자성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외부 자기장에 영향 안 받도록 자기장 차폐를 해놔요. 플로피 디스크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혹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자석되면 어떻게 되냐? 데이터 다 날아가요. 이게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전자석. 전기가 통하면 자석이 되는 거.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렇게 고물상 같은 데서 금속, 철 같은 것들을 들어 올릴 때 기중기. 이게 집어서 하는 것보다 이 덩어리 큰 자석을 만드는데 그 주위에는 코일을 감아 놓고요. 가운데다가 강자성체를 만들어놔요.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강자성체를 끼워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장이 더 강력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중기로 써먹기 좋은 거죠. 그런 전자석. 이렇게 그런 전자석들을 이제 우리가 자성체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찍어놨던 건데요. 아까 열 분해된 흑연 같은 경우에는 반자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네오디움 자석을 붙여놓은 거고요. 여기에 열분의 흑연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려놓으면 이렇게 반자성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돼서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여기는 붙일 때 자세히 N극, S극, N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만들어야 여기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 요 자석의 포텐셜 우물처럼 생기거든요. 이 가운데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죠. 이렇게 열분의 흑연이 되고요. 얘는 샤프심이거든요.
샤프심 중에서 열 처리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중에 뜨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할 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뜨고 있다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공중에 떠 있죠? 이렇게 됩니다. 반자성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또 문제 올려줄 테니까 문제 올려준 문제 풀어보시고 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선생님 풀이를 본 다음에 요거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